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날씨가 환하게 겠는데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그냥 조용했죠. 0.2%밖에 안 올랐는데 코스닥이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뭐 코스피가 0.2%만 빠졌는데 코스닥이 1.8%나 빠졌죠. 그래서 네. 코스닥이 한 절반 정도 돌이켰고 코스피는 이틀째 거의 뭐 그 자리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지금 뭐 거의 한 느낌상으로 한 2주간 오전에 빠졌다 오후에 마이너스, 오전에 올랐다 오전에 마이너스 그걸 반복한 것 같았는데 처음으로 살짝 올라서 끝나서 조금 날씨만큼 기분이 좀 상쾌해졌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복 섹터가 4%나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FNF가 오늘 7%나 오른 영향이었고요.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에서는 제지 제품 가격 올라서 수혜보는 아세아 제지나 무림 PMP, 신대양 제지 이런 회사들 좀 올랐고, 화학 섹터에서는 이제 2차전지 소재주로 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금양이 13%나 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넥센타이어, 하나솔루션, 금호타이어, 이수화학, 휴캠스, 코오롱인더, 코스모 신소재 다양한 업체들이 좀 화학 섹터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태양광 회사의 상승세도 좀 오늘 돋보였고요. 네. 비금속 광물 섹터는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 수혜보는 시멘트 업체들이 좀 올랐고요.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통신주가 오늘 LG유플러스와 SKT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그 다음이었는데요. 한진칼은 경영권 문제 기대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네. 줄줄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며칠 만에 한 26% 정도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도 유상증자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 그렇죠. 규모가 좀 상당히 크다고 목표가를 내린 KB증권의 리포트도 이따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른 항공사들은 거의 그냥 보합세였습니다. 그리고 HMM, 페노션도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계속 운임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죠.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그 다음으로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이브, 코웨이, 넷마블, 콘텐트리 중앙, 쿠크 홈시스 등등 1에서 4%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인민은행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 준비율을 2%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지급 준비용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적게 보유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줄였고요. 네. 그러면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조금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위안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선을 지금 건드리려고 하고 있죠. 네. 그거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10월 15일부터 8%에서 6%로 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이 방어가 되거나 또는 올라가면 중국 소비주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NF가 오늘 7%나 올랐고요. 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장중에 많이 오르더니 2.5%, 0.6%씩 상승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도 상하이 증시는 1.3% 올랐고요. 선전 증시는 0.8%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마감은 개인적인 우리 코로나 걸린 건 아니고요. 우리 권 씨가 약간 코로나 관련 이렇게 주변에 있어가지고 네. 하루 휴가를 가서 오늘 중국 마감은 없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럽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7%씩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2022년 올해의 유럽의 태양광 설치 수요 전망치가 기존의 30GW에서 최근에 39GW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1년도 설치량이 27GW니까 39GW 설치한다고 하면 전년 대비 44%나 증가하는 수치이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유럽의 이 가스 부족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태양광 설치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유럽의 이제 여러 국가의 가스 재고가 좀 많이 찼다라는 소식에 가스 가격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85% 이상 90% 이렇게 충전된 상태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됐고 또 2-3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물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겨울 이후에는 다시 재고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반기 가스 수입량이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를 했고 또 이제 중국이 좀 소비가 조금 침체 국면이었기 때문에 남는 가스를 또 유럽에다 리세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재고를 좀 확충을 할 거다라는 생각하에 그걸 감안하면 글로벌 가스 공급 부족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250으로 유로까지 올랐던 가스값이 다시 230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 좀 떨어지는 게 좋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영향이고 다시 또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이 얼마나 추우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상 기후가 워낙
많이 발현이 되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네. 그래서 추위 또 역대급 추위가 오거나 이러면 안 될 텐데요. 네. 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블룸버그에서도 2023년 폴리실리콘 캐파를 올해 대비 75% 증가한 500기가와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만한 네.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7%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500기가면 어마무시한 양인데 500기가면 자동차 500만 대를 훨씬 넘게 충전할 수 있는 5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죠. 전기 자동차 500기가 500만 대. 같으면 500만 대를 넘게 만들죠. 좀 작은 거는 1000만 대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작은 용량은 보통 한 70kW 정도 들어가니까 어마무시한 양인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오랜만에 LNG선 수주 소식을 공시를 했습니다. 네. 7척을 수주를 했는데요. 꽤 많은 첫당 양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2억 1,450만 달러입니다. 네. 이게 2.4억 달러 정도, 2.4억 달러 정도가 현재 신조선가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많이 낮은 걸로 봐서 네. 과거에 계약을 했던 카타르발 수주일 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계속 카타르발 수주는 계속 2.1억 달러 부근에서 계속 네.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조금 싸게. 네. 올해 그래서 목표 수주액은 92%나 꽤 많이 달성을 했고요. 올해 LNG선을 한 28척 정도 수주를 했고 컨테이너 6척, 해양 플랜트 1기 정도 수주를 해서 수주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오늘 근데 뭐 주가가 1.5%밖에 상승을 안 했고요. 2조 수주했는데 1조짜리 회사가 1% 올라. 네. 대단해. 예. 이제 조금 이 시장이 지겨운 것 같아요. 이 카타르 LNG선 수주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얼마 네. 나올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소식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임계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계치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수주를 받으면 도크가 다 찰 것이고 그러면 발주사들이 되게 초조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면 과거 이제 2007년도 그때 기준으로 보면 막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다른 게 인원이나 이런 건 너무 없어요. 지금 이쪽이 캐퍼가 너무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의외로 가격이 좀 세게 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은 에너지 관련으로 해서 피팅 주식들을 먼저 올랐고 기자재 주식들도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기자재 주식들을 먼저 올랐는데 아마 이번에는 순서가 거꾸로 제일 나중에 조선 업체들이 오르지 않을까? 조선 3사 그 회사들이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조선주들은 소폭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기자재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성광밴드는 6%대 상승을 했고요. 뭐 본행제 만드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은 3%대, 네. 뭐 피팅, 하이로코리아도 3%, 세진중공업 2.4%, HSD 엔진도 2.2%. 네. 기자재주가 계속 좋습니다. 본주들은 안 오르고 네. 그죠? 옆에 있는 사이드들이 잘 오릅니다 요즘에. 예. 그리고 이제 고급차로 유명한 이 포르쉐가 독일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역대 독일 증시 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예상 시가총액이 한 80조에서 120조 원 원화 기준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르쉐 국내 벤더들이 있더라고요. 뭐 코리아 FT라는 종목은 이제 연소 장치인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네. 3기라는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껍데기 포르쉐에. 만드는 회사. 네. 네, 그리고 성호전자는 필름 콘덴서 전자 부품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들이 뭐 3기 25%, 성호전자 7% 오르면서 뭐 포르쉐 벤더까지도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가 됐고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됐고 어디에 돈이 필요하냐 전기차 만들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AI 하려니까 자율주행 하려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돈을 땡기고 나서 그쪽으로 좀 쓸 것이고 또 뭐 자회사도 또 분할할 것이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다 죽는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자동차 회사들이 변화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 현대기아차는 남들보다 늦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러나 역시나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 자동차들이 일단 벌써 월 10,000대 이상 생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제는 그 테슬라와 더불어서 이제 100만 대 수준 비아디나 이런 데는 그런 데까지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쓰고 달리고까지는 기술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기차는. 그러니까
내연 기관에서 아주 중요했던 잘 쓰고 잘 달리는 게 전기차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가 될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중국 업체들 자동차의 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왜냐하면은 어마무시한 양의 배터리 회사들을 뒤에 품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분발이 요구되고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제가 계속 요즘에 그쪽 관련 글들을 읽어보는데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흰남노가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서울 기준으로는 이미 한 오전 낮부터 해가 좀 쨍쨍하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햇볕에 나가면 바로 타 얼굴. 우산 들고 나갔어요. 그렇죠. 점심에. 오늘 날씨 네. 되게 좋았는데 네. 사실 이제 포항이나 부산 쪽 이쪽은 되게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진 보니까 이제 건물이 뭐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막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피해 보신 분들 많이 안 계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흰남노가 결국은 지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좀 수혜주로 분류됐던 회사들은 조금 떨어졌고 어저께 좀 단기적일 걸로 예상을 했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행주들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주 이야기하면은 정부에서 최근에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 제도를 폐지를 했죠. 네. 그리고 일본 정부도 7일이면 내일이네요.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용하면서 이게 사실 부분적인 자유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패키지 여행 상품이지만 자유 여행을 뭐 하루 정도 포함시킨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하나투어에 따르면 특히 일본 예약이 직전에 2주간 대비했던 일평균 대비해서 최근에 한 5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여행의 예약 비중도 8%였는데 26%까지 빠르게 지금 일본 여행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무비자 입국 정책만 좀 현실화되면 정상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10월에서 한 11월쯤 정도 되면 무비자 입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시골은 한국 사람 안 가면 관광 사업 자체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지역들이 네.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풀어야 돼. 우리도 풀어야 돼. 일본 사람들 서로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렇죠. 그렇게 싫어하면서 맨날 서로 왔다 갔다 해. 신기해 죽겠어. 그렇죠. 네. 우리도 무비자 로 입국을 하는 걸 뭐 마카오, 일본 포함해가지고 8월 달만 원래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10월까지 연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행업체들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 일본, 중국 여기가 풀리면 사실은 미주는 마음 먹고 가야 되잖아요. 마음 먹고. 뭐 누구는 괌도 미국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예, 마음 먹고 가야 되는 데라서 여기가 워낙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진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KB증권에서 오늘 유상증자 관련한 이제 제주항공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사실 항공주들이 소폭 올랐어요. 근데 제주항공이 오늘 3% 정도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유상증자가 3,200억 했죠. 발행가도 현재 주가 대비 한 굉장히 낮은 11,75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목표가를 한 6% 정도 낮췄습니다. 리오프닝 초기 여팡 정상화 국면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호실적은 좀 단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늘어난 주식수 때문에 EPS 상승이 제한될 것을 좀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을 보면요. 23년도에는 1,8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더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걸로 보고 있는데 2027년에는 더 올라가서 2,600억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보면 사실 굉장히 전망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동안 늘어난 부채가 굉장히 많죠. 저번에 엄경화 연구원 대담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 정부한테 이제 기한 자금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게 사실 언뜻 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까보면은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뭐 7%대 이자율이고 1년이 지나면 이게 스텝업 조항이 있어서 막 10몇 프로, 2배로 이게 이자율이 껑충 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지금 증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채 때문에 연간 이자 비용이 올해 한 400억대였는데 27년 되면은 1,200억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와, 이게 영업이익이 지금 다 이만큼도 안 녹아버리는 나는데 거지. 1,200억만 이자로만 요만큼 나가면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그리고 증자가 굉장히 많이 이때까지 됐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2019년에 2,600만 주에서 올해 말로 7,700만 주, 예.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영업이익은 좀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주의 몫은 주당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희석이 많이 됐으니 EPS를 보면 2027년이 되어도 1,390원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490원이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게요. 2017년에 2,930원이었습니다. 요거의 절반도 안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은 아름답게 늘 거지만 사실 주주의 몫인 EPS로 계산하면 굉장히 네. 좀 실망스러운 수치죠. 네, 그래서 좀 업황이 좀 걱정이 됩니다. 보통은 NCC가 이 정도 됐으면 그 많은 NCC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 망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안 망해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엄경화 연구원도 저번에 대담을 했지만 가장 SCC를 걱정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증자가 많이 돼서 희석이 굉장히 많이 됐고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죠. 시가총액이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죠. 네. 과거에 실적 최고치 찍을 때의 시가총액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이미 영업이익은 아직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예. 그게 네. 문제인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익이 올라오면 주가는 반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근데 한두 개 업체들은 조금 폐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스타항공 같은데. 이스타항공은 이미 지금 운항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몇 개 업체가 문을 닫는다면 굉장히 유효한 투자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자본 효율을 잘 달성해야 되고 저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투자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물적 분할하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지급하는 법안이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물적 분할을 결정하면 반대하는 주주는 물적 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뭐 여기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한 후에 5년 이내에 상장을 할 때는 공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을 해서 상장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물적 분할했으면 5년 이후에나 상장을 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소급 적용을 해서 기준 개정 되기 이전에 이미 물적 분할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5년이 안 지났으면 상장 심사를 굉장히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예전에 사실 저희가 그 해결책으로 좀 도입이 됐으면 했던 이 물적 분할한 이후에 자회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네. 모회사 기존 주주에게 이 방안은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해외 사례에서는 이렇게 주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서 이것도 좀 제도가 좀 보완이 돼서 좀 포함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별로 의미 없잖아요. 주가 뭐 이전 만약에 자회사가 좋은 게 있어서 그 회사 투자했는데 분할을 해버리면 그 주식 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회사 보고 샀는데. 그렇죠? 이건 참 실효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 어쨌거나 주주 가치를 좀 높여줘야 되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됩니다. 한국은. 그래야 자본시장이 더 성숙하고 그래야 돈이 더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그래야 나라가 활력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뭐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가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뭐 그러다가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성공한 기업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어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세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맨날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속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속지 않도록 알아서 잘해. 이거보다 같이 좀 잘 되는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돈이 더 들어오고 그래야 또 양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적 분할 해가지고 이중 상장하는 걸 자금 조달이 좀 많이 필요한 회사들이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이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중 상장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워질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삼자 배당 유상증자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차라리 이게 낫죠. 네. 이중 상장하는 것보다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마감이 없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